자, 원가 흐름의 가정을 보시면 되죠. 원가 흐름의 가정. 그 원가 흐름의 가정이 단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단가를 구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 개별법. 자, 두 번째가 평균법. 두 개 합쳐서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 합쳐서 결국 같은 평균법이라고 했으니까. 자, 평균법,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또 후입선출법 이렇게 있죠. 자, 선입선출법은 영어로 우리가 흔히 FIFO라고 불러요.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팔린다 이 뜻이에요. 후입선출법은 이거예요. LIFO라고 불러요. Last in, first out.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팔린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선입선출법을 그냥 파이포 이렇게 부르고요. 후입선출법을 라이포 그냥 이렇게 불러요. 자, 원래 개별법이 뭐냐면 재고자산 하나하나 다 원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다른 거를 직접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계산하자는 거예요. 이게 개별법이죠. 이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게 가장 정확하고. 그런데 재고자산이 한두 개냐고요. 그러지 못해요. 하나하나 파악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고자산의 원가에는 어떠한 흐름이 있다고 가정해요. 그게 원가 흐름의 가정인데 이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이 원가 흐름의 가정에 의한 방법들이에요. 얘는 그냥 개별적인 그 금액이니까 가정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얘네들은 다 가정치라고요. 가정치. 실제 금액이 아니고. 자, 232페이지에 저 위에서부터 몇 번째 줄이냐면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자, 원가 흐름의 가정 파란색 글씨로 돼 있죠. 자, 그 밑에 줄 파란색 글씨, 원가 흐름의 가정은 한 번 선택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그거 한 문장 알아두시면 되고, 자, 개별법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개별법은 각 재고자산별로 취득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밑에 예제 3번을 좀 보면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1월 중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라고 해서 주어졌죠. 1월 1일 날 정기로 넘어온 게 300개, 단가가 70원. 10일 날 매출한 거, 11일 날 매입한 거, 20일 날 매입하고, 25일 날 매출하고. 그래서 기말 재고까지 이렇게 표로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233페이지의 물음을 보니까 한국이 원가 흐름의 가정으로 개별법을 적용한다면 실사법과 계속기록법에 의한 1월 말의 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해 보래요. 그런데 1월 10일의 매출, 표를 보니까 1월 10일의 매출 250개가 있죠. 그 매출이 전부 전기 2월분을 판매한 거래요. 그리고 1월 25일의 매출, 표를 보니까 500개 팔았죠. 그게 1월 11일 날 매입한 것 중 550개 중에서 300개를 판 거고 1월 20일 날 사온 400개 중에서 200개를 판 거래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제 해보시면 되죠. 일단 실사법을 먼저 해보세요. 실사법. 실사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매입한 것만 기록한다 그랬죠? 실사법은 매입한 것만. 자, 그러면 기초 몇 개 있었냐면 표를 보니까 232페이지의 표를 보니까 300개 있었죠. 그리고 매입한 것만 기록하시면 되니까 11일 날 매입한 거 550개 있어요. 그리고 또 매입한 게 어디 있냐면 20일 날 매입한 거 400개 있죠. 이렇게 끝.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창고에 가보니까 몇 개래요? 창고에 가보니까 표를 보니까 기말 재고가 500개더라 그 얘기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이거 기초 재고하고 지금 단기 매입을 다 더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이게 뭐가 나오냐면 판매 가능 재고가 나오잖아요. 몇 개냐면 1250개 이렇게 나오죠. 그래 놓고 실사법은 기말에 가서 창고에 가보는 거잖아요.
창고에 가보니까 그 표에 기말 재고가 500개가 남아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요 1250개와 500개의 차이 750개가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팔렸냐면 개별적으로 팔렸다고요. 개별적으로. 자, 그래서 문제에서 준 거예요. 다시 물음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1월 10일 날 판매한 거 250개를 판매했는데 그게 전기 2월분을 판매한 거래잖아요. 그러면 250개가 전기 2월 중에서 250개가 이렇게 팔린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또 가정을 보니까 1월 25일 날 우리가 500개를 팔았는데 걔는 1월 11일 날에 매입한 것 중에서 300개를 판 거고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매입한 것 중에서 200개를 이렇게 판 거래요. 개별법은 이렇게 문제에서 줄 수밖에 없어요. 개별 그 자료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시키면 돼요. 주는 대로. 자, 그러면 300개 중에서 250개를 팔았으니까 기초 전기에서 넘어온 거는 50개가 남아있는 거고요. 1월 11일 날에는 250개가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산 거는 200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다 더하면 500개가 되잖아요. 자, 여기다가 단가를 곱해주면 기말 재고 금액을 알 수 있는 거죠. 전기에서 넘어온 300개의 단가가 70원이에요. 표에. 그 다음에 250개 이거 11일 날 사온 거 550개 사올 때 표를 보니까 이 550개 사올 때 하나당 85원 줬다고요.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400개 사올 때 얘는 90원씩 줬잖아요. 다 계산해서 더하면 기말 재고 금액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계속기록법 해보세요. 계속기록법. 계속기록법은 매입할 때도 기록하고 매출할 때, 판매할 때도 기록하고. 자, 1월 1일 날 몇 개가 있었냐면 300개가 있었죠. 그런 다음에 1월 10일 날 팔았어요. 250개를 팔았죠. 근데 얘는 어디서 판 거라 그랬어요? 전기에서 넘어온 것 중에서 팔렸다 그랬다고요. 문제 단서상. 이렇게. 그 다음에 1월 11일 날 550개 사왔죠. 그래서 지금 50개 남아있는 거고. 자, 1월 11일 날 550개를 이렇게 사왔죠. 그래서 총 600개가 있는 건데 1월 20일 날 400개를 팔았다고요. 그럼 이제 200개밖에 안 남아있는 거죠. 근데 400개를 어떻게 판 거래요? 여기서 300개 판 거래요. 그랬죠? 아까 문제에서? 여기서 300개 판 거죠. 이렇게. 1월 20일 날 매입한 거군요.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다. 1월 20일 날 400개를 사온 거죠. 그럼 이제 총 1000개가 있었던 거고 1000개가 재고가 남아있는 거고 25일 날 매출을 한 거죠. 몇 개냐면 500개? 이렇게 판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말 재고가 500개가 남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500개를 어떻게 판 거냐면 여기서 300개 그 다음에 여기서 200개 이렇게 판 거라고요. 그래서 500개가 남았다는 건데 계산해 보세요. 진짜 500개가 되는가? 500개가 되죠. 자, 얘 70원 주고 사왔고요. 자, 얘는 85원씩 주고 사왔고요. 얘는 90원씩 주고 사왔죠. 기말 재고 나오겠죠. 이거 다 더하면 실사법으로 했을 때랑 금액이 똑같죠. 그렇죠? 개별법으로 하게 되면 수량을 실사법으로 계산하든 계속기록법으로 계산하든 결과치가 똑같아요. 개별적인 금액을 딱딱 주기 때문에 결과치가 달라지지 않아요. 자, 234페이지 와보시면 평균법이세요. 평균법. 자, 평균법은 첫 번째 줄 재고자산의 평균 취득 단가를 계산해서 기말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평균 단가를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 단가를. 단순한 게 평균 내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기초
기초 재고 금액이 있겠죠? 단기 매입한 게 있겠죠? 자, 얘를 기초 수량과 자, 매입 수량 더한 걸로 나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평균 내버리면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당 금액이 나오잖아요. 평균 원가가. 이렇게 계산하는 게 평균법이죠. 예제를 바로 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제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제 4번을 보세요. 자, 아까 앞에서 봤던 예제랑 그 수량이 똑같아요. 날짜도 똑같고요. 자, 보시면 자, 이번에는 이제 실사법, 계속기록법 두 개 나누는데 평균법을 적용해 보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실사법부터 해보세요. 자, 기초에 몇 개 있었냐면 300개 있었죠. 1월 11일 날 550개 사왔죠.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400개 사왔죠. 그래서 총 1250개를 팔 수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실사법이니까 기말에 가서 창고를 직접 세본다고요. 그러니까 500개가 남아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700개가 팔렸구나, 750개가 팔렸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얘는 수량을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냐면 평균법으로 계산하기로 했다고요. 단가를. 그러면 평균법이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팔렸다고 보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럼 이제 만약에 수량을 계산한다 그러면 총 750개가 팔렸는데 판매 가능 수량 1250개 중에서 자, 300개가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계산한다는 건데 뭐 수량을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냥 금액만 계산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300개가 하나당 단가가 70원이고 550개 사올 때 하나당 단가가 85원 줬고 저 20일날 400개 사올 때 하나당 단가를 이게 90원 줬으니까 얘를 다 더한 다음에 1250개 이렇게 나누면 하나당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바로 기말 재고 수량을 곱하면 기말 재고 금액이 나오는 거고 판매한 수량을 곱하면 매출 원가가 나오는 거고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한 걸 싹 다 더해서 그 평균을 구한다 그래서 얘를 총평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사법이랑 평균법이랑 만나면 그때의 평균법을 총평균법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얘만 계산해 놓으시면 얘만 계산해 놓고 여기다가 이게 수량만 곱하면 돼요. 그냥 실사법은. 자, 계속기록법 해보세요. 계속기록법. 계속기록법은 계속 기록해야 돼요. 매입도 기록하고 판매도 기록하고 다 해야 돼요. 다. 자, 1월 1일 날 300개 있었죠. 자, 하나당 70원이에요. 단가가. 그럼 이게 21,000원이죠. 자, 1월 10일 날 250개 팔았나요? 네, 250개 팔았죠. 판매 기록한 거예요, 다. 그럼 이제 50개가 남아있죠? 여전히 단가는 70원이에요. 바뀌지 않겠죠. 3,500원 이렇게 남아있죠. 자, 1월 11일 날 550개를 사오잖아요. 하나당 85원. 자, 이렇게 계산하면 총 얼마를 주고 사온 거냐면 46750을 주고 사온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재고가 몇 개가 됐냐면 600개가 된 거예요. 600개가 됐고 600개의 총 가격이 지금 이걸 더한 금액이죠. 그러면 250이니까 9니까 0이니까 502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단가가 평균 돼야 되잖아요. 이 단가가 바뀐다고요. 새로운 매입이 생기면 이 단가를 새로 계산해야 돼요. 이 단가를 새로 계산하면 이게 얼마냐면 83.75원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400개 사오죠. 하나당 얼마씩 줬냐면 90원씩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36,000원 쓴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재고가 총 1000개가 되는 거고 그 1000개의 금액이 862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단가가 바뀌어요. 얼마로? 86.25원으로.
새로운 매입이 일어날 때마다 단가를 새로 계산한다고요. 단가가 지금 보세요. 70원이었는데 새로운 매입이 일어나니까 83.75원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이동했어요. 400개가 또 새로운 매입이 발생하니까 83.75원에서 단가가 86.25원으로 또 이동했어요. 그래서 계속기록법이랑 평균법이랑 결합해서 적용하게 되면 이때 평균법을 특별히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실사법은 총평균법이었어요. 문제에서 자,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냥 이렇게 한마디 던져요. 그러면 아, 수량을 계속기록법으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문제에서 자, 총평균법을 하기로 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요. 그러면 아, 수량을 실사법으로 계산하는구나. 요 말이 숨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1월 25일 날 500개 팔죠. 그러면 우리 재고가 500개 남아있는 거고 단가는 새로운 매입이 없으니까 그대로 86.25원이에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기말 재고가 나오는 거죠. 기말 재고가. 자, 그 밑 235페이지에 양가로 3번 선입선출법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이것도 예제로 설명해 드리면 돼요. 자, 236페이지 와보세요. 그 예제 있어요. 그 표 똑같은 표예요. 자, 이번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거죠. 자, 실사법부터 해보면 자, 1월 1일 날 300개가 있었고요. 1월 11일 날 550개 사왔고요. 1월 20일 날 400개 사왔죠. 그래서 1250개를 총 판매할 수 있었고 기말에 가서 창고를 직접 세보니까 자, 500개가 남아있더라. 그러면 아, 750개가 팔렸구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판매한 수량을 계산할 때 뭐부터 팔린 거다? 먼저 들어온 것부터. 자, 아직 750이 되려면 멀었죠? 몇 개가 더 필요해요? 450개. 얘는 안 팔렸네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기초재고는 하나도 안 남아있고 11일 날 사온 거는 100개 남아있고 20일 날 사온 거는 400개 다 남아있죠. 자, 얘 하나당 85원씩 주고 사왔어요. 얘는 하나당 90원씩 주고 사왔죠. 이거 두 개 더하면 기말 재고가 나오는 거죠. 실사법. 자, 계속기록법 해보세요. 자, 1월 1일 날 300개가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250개를 팔았어요. 그래서 재고가 50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 250개를 어디서 팔아요? 먼저 사온 거에서. 그 다음에 1월 11일 날 550개를 사오죠. 그래서 총 600개가 됐어요. 1월 20일 날 400개를 더 사오죠. 그래서 총 1000개가 됐어요. 1월 20 며칠이지? 1월 25일 날 몇 개를 팔았냐면 500개 팔았죠. 그래서 기말 재고가 500개 남아있는데 이 500개 어떻게 판 거예요? 먼저 구입한 거. 아직 얘 남았죠? 50개 이렇게. 나머지 50개에서 다 팔면 되잖아요. 아직 450개 더 팔아야 돼요. 여기서 450개 더 팔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남아있는 재고를 계산해 보세요. 기초 재고는 하나도 안 남아있죠? 11일 날 산 거는 100개 남아있죠? 20일 날 산 거는 아무것도 안 팔았으니까 400개 다 남아있죠? 자, 그래서 기말 재고 수량이 일치하죠. 500개로. 자, 얘 85원 주고 사왔죠? 85원씩. 얘는 90원씩 주고 사왔죠? 이거 계산하면 기말 재고가 나오는 거죠. 자, 어때요? 얘랑 똑같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실사법,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 재고 수량이 똑같아요. 아까 모두 똑같았죠? 개별법도 똑같았죠.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237페이지에 후입선출법 있어요. 나중에 산 걸 먼저 판다. 나중에 산 걸 먼저 파는 거예요. 근데 후입선출법은 한국 책대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회계 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나중에 중급 회계 하실 때 얘기해 보면 돼요. 그건 중급 회계 할 때. 지금은 그냥 어떻게 계산하는 거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후입선출법에 의해서 해보세요. 실사법에 먼저 해보면, 자, 나중에 산 걸 먼저 파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기초재고 다 남아있고요. 11일 날 산 거는 200개 남아있고요. 20일 날 산 건 하나도 안 남아있죠. 자, 얘 단가가 70원이었어요. 얘 단가가 85원이었죠. 이렇게 계산하면 기말 재고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간단하죠? 선의선출의 그냥 반대예요. 나중에 사온 걸 나중에 파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계속 기록법 해보세요. 팔았어요. 그래서 이거 1월 1일 날 300개 있었고 1월 10일 날 250개 팔아서 자 50개가 남았죠. 50개가 남았다고 해서 이거 뭐 250개를 어떤 걸 판 거냐? 나중에 산 게 지금 이거밖에 없잖아요. 팔 수 있는 게 여기서 판 거죠. 그 다음에 550개 사왔고 그래서 600개가 남아있고 재고로 20일 날 400개 더 사왔죠. 1000개가 남아있고요. 25일 날 500개를 팔았는데 나중에 산 거를 먼저 판다고요. 나중에 산 거. 야, 여기 400개 팔죠. 100개 더 팔아야 되죠. 여기서 팔면 되죠. 그렇죠? 자, 남아있는 기말재고 계산해 보세요. 몇 개 남았나? 아무것도 안 남았죠? 자, 450개 남았죠? 자, 50개 남았죠? 그럼 500개 똑같죠? 자, 얘 70원이었어요, 단가. 얘는 85원이었죠? 이거 두 개 계산해서 더하면 기말재고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